이번 영상은 11장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다루기 부분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기본 자료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이 객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인데요. 이런 객체는 리터럴 방식으로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객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해주는 객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객체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객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객체라는 용어의 범위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자료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객체라는 건 키와 값으로 구성된 속성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person에 해당하는 객체를 생성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person 하고 중괄호를 열었다 닫아 줌으로써 객체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렇게 객체는 중괄호를 열었다 닫아서 키와 값으로 구성된 속성들을 나열하는데 만약 키와 값으로 구성된 속성이 한 개도 없으면 이러한 객체를 빈객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빈객체에다가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속성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키는 name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름은 스코딩이라고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걸 키라고 하고 이 뒤에 있는 걸 값이라고 하는데 키와 값을 한데 통틀어서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person이라는 객체에는 name 속성이 한 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이 여러 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ge 20처럼 어떠한 숫자의 자료형을 가지는 키가 이렇게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저장해 보면 간단한 person이라는 객체를 정의한 게 되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 객체에 각각의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객체에 정의되어져 있는 속성을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체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점을 찍은 다음에 속성의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객체가 담겨져 있는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고 대괄호를 열은 다음에 이렇게 키 이름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을 마침표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라고 해서 마침표 연산자 접근 방법이라고 하고요. 얘는 대괄호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라고 해서 대괄호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마침표나 대괄호나 모두 객체의 속성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 봤을 때 정상적으로 각각의 속성에 접근하여서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침표 연산자 방법이나 대괄호 연산자 방법으로 객체의 속성을 출력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해도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대괄호 연산자 방법으로 객체의 속성을 출력해야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키의 이름에 공백이 있을 텐데요. 키의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키는 이렇게 문자열로 작성하듯이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만약에 키에 공백이 있는데 문자열로 감싸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키가 만약에 공백이 들어가면 이렇게 문자열처럼 따옴표로 감싸주고 그제서야 내가 이제 여기 어떤 데이터를 할당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키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대괄호 연산자 방법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침표 연산자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공백 때문에 사실 person 객체의 폰이라는 속성에 접근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이 넘버는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키에 공백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괄호 연산자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객체는 배열처럼 이 속성의 값으로 올 수 있는 값의 자료형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형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듯이 문자열과 숫자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속성값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걸 떠나서 is alert first처럼 논리형에 해당하는 자료형 값도 이렇게 속성의 값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함수에 해당하는 이 자료형 값도 속성의 값으로 가지게 할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객체 안에 정의되어져 있는 함수를 접근하여서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평소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를 호출하듯이 펄슨 객체에 print_info라는 거에 접근을 해서 함수를 호출하듯이 소괄호를 열었다가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함수가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undefined가 찍힌 이유는 제가 지금 코드를 이 first.print_info를 실행하면 이 내부에서 console.log가 실행이 되는데, 이 console.log가 이 자체만으로도 실행이 되는데 제가 console.log를 다시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해서 undefined가 나온 건데요. 코드를 다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print_info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부분이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이 하나, 둘, 셋, 3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객체에서는 이런 함수 자료형을 속성값으로 가지는 이 속성을 함수라는 용어로 부르지 않고 메서드라는 용어로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즉, 지금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서 이 print_info라는 함수는 엄밀히 말하면 펄슨 객체의 print_info 메서드다.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안에 정의되어져 있는 함수는 메서드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함수 서던문 함수 표현식으로 정의한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 하고,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객체에 있는 메서드도 결국 함수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전달해 줄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hello라는 문자를 넘겼다. 그럼 여기에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도록 똑같이 함수처럼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출력하도록 코드를 바꿔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라는 인수가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져서 잘 console.log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객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이 객체에 정의되어져 있는 속성에 접근을 해서 값을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정의된 객체의 속성값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person.name이라는 속성을 출력을 하면 스코딩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 person.객체의 name 속성의 값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간단하게 이 객체 이름 속성에 접근을 해서 다른 값으로 할당해 주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person.객체의 name 속성은 철수하는 걸로 재할당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해 봤을 때 더 이상 person 객체의 name은 스코딩이 아니라 철수임을 이제 우리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객체의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person 객체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person이라는 걸 출력을 하면 당연히 빈 객체가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한번 정의한 이 객체 변수에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속성을 2호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person이라는 이 변수 이름을 그대로 써주고 내가 추가하고 싶은 속성의 이름과 여기에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코드를 실행해 봤을 때 원래 person이라는 객체는 빈 객체였지만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네임 속성이 새롭게 추가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처럼 객체의 속성을 동적으로 추가하는 걸 말 그대로 동적으로 속성 추가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객체의 속성을 이렇게 사용해 주고 이 속성의 값을 재할당하게 되면 새로운 속성이 추가가 됩니다. 자, 또는 내가 만약에 여기 age 20이 이렇게 미리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person age 하면 20이 출력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기존의 데이터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하는 것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person이라는 객체에 age 속성이 있으면 그 속성의 값을 30으로 바꿉니다. 만약 없으면 age 속성을 추가해서 30이라는 값을 할당합니다. 뭐 이런 코드가 되는 건데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30이 제대로 변경되어져서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객체를 정의하고 정의된 객체에 나중에 동적으로 속성을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반대인 동적으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동적으로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delete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내가 삭제하고 싶은 속성에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person 객체의 age 속성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 되고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person이라는 값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 원래 있던 age는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name 속성만 이렇게 존재하게끔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객체는 이런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는 예전에 혹시 이 const라는 키워드를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const 키워드는 재할당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수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를 여기서 이렇게 10으로 다시 만든다고 하더라도 const 키워드는 재할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렇게 name이라는 속성을 추가하는 건 const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일단 에러는 안 나는데 오브젝트라는 이 변수로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추가까지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const 키워드는 분명히 재할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객체는 됐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원리를 이해하려면 이제 객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객체의 데이터 관리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은 크게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우선 먼저 기본 자료형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num의 10이라는 기본 자료형 데이터가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num2는 num을 이렇게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num2도 10이 할당이 되었겠죠. console.log로 num2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 둘 다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num을 3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6번째 라인의 코드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코드를 실행해 보면 저장을 제가 안 했네요. 저장을 하고 이제 const 키워드는 재할당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let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num은 30, num2는 10이 할당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이렇게 기본 자료형은 다른 변수에 그 자료형 데이터를 이렇게 할당하더라도 이 자료형 데이터의 값이 아주 완전히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 num과 num2는 서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다른 변수에다가 이 변수의 값을 할당하였을 때 이 원본 변수의 값을 변경했을 때 둘 다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복사 방법을 이제 전문용어로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num2라는 변수는 num의 데이터를 깊은 복사한 거예요.
깊은 복사는 서로의 데이터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넘만 바꾸면 넘만 바뀌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복사 개념이 얕은 복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건 깊은 복사지만 얕은 복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얕은 복사는 뭐냐면 바로 참조 자료형 같은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얕은 복사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내가 네임을 철수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2에 오브젝트를 할당할게요. 그러면 얘네 둘이 출력할 때 어떻게 되겠죠? 이제 하나는 이렇게 네임 속성이 있는 거 출력되고, 또 하나도 네임 속성이 있는 게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딜리트 키로 OBJ에 네임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만 지워지는 거예요. OBJ는 얘니까요. 코드를 실행해 봤는데 이상하게 이 두 개 다 OBJ나 OBJ2나 전부 다 빈 객체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나는 분명히 OBJ라는 변수에 할당된 객체의 속성만 지웠는데 OBJ2가 같이 이제 지워지게 된 이유는 바로 객체와 같은 참조 자료형은 얕은 복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얕은 복사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 객체는 이 변수에 객체 데이터 그대로 원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객체가 위치해 있는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얘는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얘가 만약에 메모리상 주소가 0x01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이 0x01이라는 주소값만 가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OBJ를 OBJ2에 할당하니까 결국 OBJ2도 이 주소값이 할당이 되겠죠. 근데 이 주소값은 지금 어떤 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 데이터 형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데이터가 아니면 딜리트 키를 사용했을 때 에러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